수필. 우리의 소박한 한탄. 서지원. 착한 사람이 자식을 두지 못하거나 늙어서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을 경우 이를 두고 탄식하는 말이 있다. 하늘의 이치는 알 수가 없구나. 등백도에게 자식이 없게 하다니 천도무지라. 사등백도로 무할하니. 중국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1700년 전인 위진남북조 시대 하동태수로 등백도라는 인물이 있었다. 자가 백도이며 이름은 유인. 때는 북방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어 전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 5호 16국의 하나인 후조를 세운 성륵의 공격을 받아 급히 피난을 가게 되었다. 타고 가던 수레가 깨어져 마소의 처자를 싣고 가다가 그것마저 도적들에게 약탈당하여 걸어서 도망갈 처지에 이르렀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과 조카인 등수가 있었다. 상황이 위급하여 두 아이를 업고서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아이 둘을 다 데리고 도망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오. 하나라도 없어야 하오. 그렇다면 누구를 버려야 하겠소? 아내가 선뜻 대답할 리가 없었다. 내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구려. 일찍 죽은 동생에게는 오직 이 아이 하나뿐이니 이치로 따져 그의 후사를 끊을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 내 자식을 버립시다. 우리가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면 자식이란 또 낳으면 되는 게 아니오. 이처럼 비장한 결심을 피력하자 아내는 울면서 남편의 뜻을 따랐다. 아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온 내외는 조카 등수만을 번갈아 업고 달아났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보니 아침에 떼어놓고 온 그 아들이 어떻게 따라왔든지 곁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튿날 그는 자식을 나무에 묶어놓고 다시 달아났다. 그 후 그 아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카만을 살려 양자강을 건넌 그는 동진의 조정에서 상서우보가라는 높은 벼슬을 하게 되지만 그의 아내는 끝내 임신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등백도의 기아보질, 곧 자기 자식을 버리고 조카를 구한 이야기라 한다. 그 뒤 자식을 보고자 어린 첩을 하나 얻었더니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지? 알고 보니 그녀 또한 북방에서 피난 온 소녀로서 아버지의 이름만 겨우 기억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등백도의 생질 이름을 대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첩은 등백도 누이의 손녀였던 것이다. 혼란이 극심하던 시대의 사정치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인지라 깊은 회한에 빠진 그는 그녀를 멀리했음은 물론 다시는 첩을 두지 않았고 결국 자식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를 안 당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여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없다고 한탄했던 것이다. 소학선행편에는 아들을 버리고 조카를 구했다는 기록만 실어 널리 읽히고 있는데 전후 사정을 소상히 아는 사람들은 만만찮게 등백도를 비판도 한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 비정하기는 해도 자식을 버린 것까지는 장하다 할 수 있지만 버린 자식이 울며 쫓아왔을 때에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지 나무에 묶어놓아 두 번이나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형제간의 우애라는 미덕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렀으므로 하늘이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또한 두 아이 가운데 불가피하게 하나만을 구해야 하는 등백도의 절박한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른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흥덕왕 때의 효자 손순의 이야기도 자식을 버리는 이야기이다. 손순 내외가 힘들게 일을 하여 오노라는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밥을 축내자 버리기로 마음먹는다.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으나 어머니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 부부의 생각이었다. 내외가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 교외로 가서 땅을 팠더니 기이한 돌종 석총이 나왔고 그 돌종을 두드리자 소리가 맑고 은은하였다.
이런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이의 복이라 생각한 손순 부부는 아이를 업고 돌아왔다. 그 돌종을 집에 걸어두고 두드리자 소리가 대궐에까지 들려 왕이 그 사연을 듣고 많은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손순매화라는 설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손순은 경주 손씨의 시조이다. 이 땅의 기아는 자식을 버렸어라도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발상만 존재할 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미수의 기아 사건이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등백도의 이야기에 비하면 듣는 사람의 부담도 덜하여 글자 그대로 해피엔딩이다. 북한을 탈출하는 귀순 동포가 줄을 잇고 있다. 예외 없이 모두 극한 상황에 이르러 탈출한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왜 그토록 절박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를 생각하면 그들 역시 도적에게 쫓기는 등백도의 처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땅에 온 그들은 비록 웃어 보이지만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모 형제와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심적 갈등이야 오죽하겠는가? 이 산에 대한 아픔과 함께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받을 고통의 질량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언젠가 미국이를 몰고 온 한 장교의 품에서 나온 흑백 사진 한 장, 선량하고 순박해 보이는 그의 아내와 강보를 겨우 면한 두 어린아이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친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그 장교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힌 고통의 주홍글씨요. 불에 달군 인두로 가슴을 찢어대는 낙인일 것이다. 다른 귀순 동포도 다르지 않을지니 미처 사진을 챙겨 오지 못했을 뿐 사진보다 더 선명히 그들의 가슴에 각인된 얼굴들을 상상해보라. 6.25를 전후하여 헤어진 이산 가족은 또 얼마나 되며 그 고통은 어떠한가? 각기 사정이 다르지만 절박한 상황을 비교하면 위의 두 이야기와 다르지 않는데 이러한 민족사적 비극이 언제 끝날 것이며 후세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우리의 염원은 사실 소박하다. 부모 처자식과 함께 살겠다는 그 하나이다. 오직 바라건대 우리 귀순 동포 탈북민들은 등백도 같은 비극이 아니라 손순처럼 자식을 도로 업고 돌아오는 행복한 어버이가 되기를, 그 날이 어서 다가오기를. 그리하여 손순이 두드렸다는 그런 돌종 같은 것을 하나 얻어 드높이 걸어두고 두드리고 두드려 그 장엄한 울림이 저 머나먼 33천까지 퍼지기를, 그리하여 이 땅의 어둠을 말끔히 몰아내기를. 아직도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 통일의 새벽에 우리의 소박한 한탄은 이러하다. 하늘의 이치는 알 수가 없구나.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 부모 처자식을 빼앗아 두다니.